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불의의 사고를 마주치게 되고 그에 따라 생긴 상처와 후유증은 고통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저하시켜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시련을 이겨내고자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NBA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부상을 당해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당당히 정상의 자리를 차지해냈던 숀 리빙스턴이라는 선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고 당시 그의 무릎은 90도로 꺾임과 동시에 그 안의 모든 뼈와 인체 조직들이 파열되었고, 이에 사람들은 그가 은퇴를 하거나 설사 복귀를 하더라도 NBA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말대로 리빙스턴은 NBA 모든 팀들에게 쫓겨나고 외면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의 선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10년 뒤에 리빙스턴은 3개나 되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전세계 팬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는 명예로운 선수가 되어 있었는데요. 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어릴 적부터 농구에 재능이 넘쳤던 아이였으며 10살 때 NBA를 목표로 잡은 이후에는 일리노이주 안에 속한 루터교가 운영 중인 학교들 간의 지역리그 경기를 기점으로 정식 커리어를 쌓아 나갔습니다. 이때 그는 중학생 시절 3년 동안 팀을 이끌면서 87승 0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이와 동시에 우승까지 2번 연속 해내고야 말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농구부에 들어가고 나서도 똑같이 일리노이주의 리그 경기들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도중 2학년을 마친 시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거기서도 에이스였던 리빙스턴은 곧바로 3학년이 되자마자 우승을 달성해냈으며 그 다음 1년 뒤에도 챔피언 트로피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2번이나 연속으로 일리노이주를 정복한 그는 순식간에 미국 전체 유망주들 중 2등으로 올라섰고, 이와 함께 여러 명문대학교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리빙스턴은 대학 대신 NBA를 선택하였으며,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2004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고 나서는 전체 59명 중 4번째의 높은 순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포인트 가드였던 그는 평균 키가 188cm인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13cm가 더 큰 201cm였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사람들은 과거 장신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던 스타들의 계보를 이을 유망주가 나타났다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대 속에서 LA 클리퍼스의 유니폼을 입은 리빙스턴은 04-05 시즌 개막전부터 출전해서 100%의 슈팅 성공률과 함께 30점차 승리를 이루어냈는데요. 그러나 13번째 경기를 치렀을 무렵에 그는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서막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슬개골이 탈골되어버리는 부상을 당한 리빙스턴. 그러고 나서는 2달 만에 돌아왔지만 얼마 안 있어 어깨 쪽 연골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2년차를 맞이했을 때에는 처음 20경기를 결장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몸무게가 80kg밖에 되질 않아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자꾸 이렇게 부상을 당해오니 팬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리빙스턴이 복귀하자마자 전부 없어져 버렸고, 생각보다 훨씬 더 팔팔한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얼굴과는 반대로 그의 플레이는 엄청 터프했으며 역시나 포인트 가드답게 패스를 뿌려주는 센스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건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드리블 실력과 여기에 더불어 빠른 스피드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포인트 가드들은 자신보다 큰 키를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달려드는 리빙스턴의 돌파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이뿐만이 아닌 장거리 슈팅까지 염두를 해야 하니 매번 1대1 싸움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비록 아직은 벤치 멤버에 불과한 상태였지만 다음 3년차부터는 주전 자리를 오가며 팀의 주축 선수로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그의 평균 어시스트는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그의 전체 선수들 중 30등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장래성은 2007년 2월 26일날 참혹하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샬럿 밥캐츠와의 경기 도중 역습을 시도하던 리빙스턴은 레이업 과정에서 착지할 때 무릎이 꺾이는 참사를 당했는데요. 그 순간 무릎의 뼈를 감싸고 있던 인대 3개가 동시에 찢어져 버렸고 거기에 연골뿐만 아니라 슬개골과 대퇴골 그리고 정강이 뼈까지 전부 다 기존의 위치를 벗어나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10초가 1시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끔찍했으며 차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그의 비명가득한 몸부림은 팀닥터가 일시적으로 무릎뼈를 맞춰주고 나서야 간신히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선수 활동은커녕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야 할 만큼의 심각한 상태였고 심지어 뼈를 절단하는 걸 고려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그건 다행히 썩은 부위가 없었기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흉측하게 뒤틀려버린 무릎과 커리어는 이젠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NBA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부상을 당했던 리빙스턴. 수술을 마친 그의 다리는 매일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버렸으며 이젠 허벅지 근육도 다 빠져서 거의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은퇴를 하기엔 너무나도 억울했던 리빙스턴은 어떻게든 다리를 움직여보고자 안간힘을 썼고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재활치료에 몰두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21살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노력해나간 결과 그는 2008년 6월 16일 무려 1년 4개월 만에 다시 농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여러 팀들을 찾아가 입단 테스트를 치렀으며 그 중에서 마이애미 히트 구단이 계약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적적으로 복귀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력과 기량 저하 때문에 4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트레이드 당했으며 새롭게 들어간 멤피스 그리즐리스로부터는 방출 처분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가치를 상실해버리자 결국 그는 NBA의 하부리그인 D리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여기에서마저도 가장 꼴찌 팀밖에 그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D리그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리빙스턴을 영입해 주었고 이 계약은 다음 09-10 시즌까지 이어졌는데 허나 이번에도 역시 방출을 당하면서 또다시 무직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계속 버림을 받으면서 끝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리빙스턴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해외 리그로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에 물러서고 싶지 않았던 그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에만 집중하였으며 그러한 노력 끝에 때마침 워싱턴 위저즈로부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계약은 10일짜리에 불과했지만 여기서 53%의 높은 슈팅 성공률로 활약하자 단기 계약은 정식 계약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그의 입지도 순식간에 주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발전을 유심히 지켜보던 어느 한 팀이 시즌이 끝난 뒤 그를 데려갔는데요. 그곳은 바로 리빙스턴이 부상당했던 그날 상대편이었던 샬럿 밥캐치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아무런 방출 없이 73경기를 뛰며 한 시즌을 온전히 보냈고 그 다음엔 미러키 벅스의 유니폼을 입고 11-12 시즌을 치렀으며 12-13 시즌을 맞이하고 나서는 전에 뛰던 워싱턴 위저즈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애석하게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방출되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선수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3일 만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부터 계약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서 리빙스턴은 무난한 성적과 함께 마치 부상자였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의 저돌적인 플레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즌이 끝난 뒤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내준 브루클린 네츠 팀으로 입단하였으며 이제야 몸 상태가 100% 회복된 리빙스턴은 76경기 중 54경기를 주전 멤버로 출전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길쭉한 팔과 다리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줄 알았던 그의 농구 인생은 이 순간의 기점으로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7개나 되는 팀들로부터 영입에 대한 관심이 쏟아져 나왔으며 여기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선택한 리빙스턴은 드디어 부상당한 지 8년 만에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으로 14-15 시즌을 맞이한 숀 리빙스턴. 그래도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에 감독은 그를 벤치 자원으로 기용해 주었고, 이에 리빙스턴은 주전 멤버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그 틈새를 잘 메꿔 주었습니다. 비록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3점 슛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게 흠이긴 하였지만 그는 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여러가지 기술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바로 높은 키를 이용한 장거리 슈팅이었습니다. 포인트 가드로 뛰다 보니 자신보다 키가 작은 동포지션대 선수들을 상대로 미드슛을 쉽게 넣어댔고, 특히나 등을 지고 서서히 밀고 들어가다가 순간 뒤로 돌아서 슛을 쏘는 포스터 페이더웨이 기술은 거의 난공불락이나 다름없는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게다가 워낙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 빈 공간으로 침투해서 패스받는 커팅 플레이도 훌륭하게 해냈는데요. 이러한 과감한 성향은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덩크를 꽂을 때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그리고 포인트 가드답게 패스에 대한 센스력과 동료들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지휘력도 상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팀은 리빙스턴의 통솔 아래 상대편과의 벤치 대결을 이길 수 있었고, 이는 매경기 1승을 정립하는 데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렇게 승승장구한 끝에 골든스테이트는 최종 성적으로 서부 1등을 차지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플레이오프에 나가 1라운드와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까지 모두 통과해냈으며, 이때 리빙스턴은 커리어 처음으로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대는 NBA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는데요. 모두가 그에게 맞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이미 결승전을 5번이나 경험하고 2번을 우승해봤던 선수라 그런지 그 위상에 걸맞게 3경기 동안 평균 41득점을 쏟아부었던 르브론은 골든스테이트에게 2차전과 3차전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이에 위축되지 않았고 되려 4차전에서 21점 차로 크게 복수하였는데, 이날 그는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은 득실 마진을 기록하였으며 안정적이면서도 때론 날카로운 경기 운영으로 수비와 공격 양방향으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어가 2대2 동점으로 된 두 팀의 대결은 이어서 열린 5차전과 6차전을 끝으로 챔피언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때 두 경기를 연속으로 이겨내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최종 승자는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습니다. 이날 팀 동료 전원은 처음으로 느껴본 이 영광의 자리에 한없이 기뻐했으며, 그들 중 수많은 팀들과의 벤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리빙스턴은 우승의 주역이었던 선발 멤버들과 함께 골스 팬들로부터 소중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주전들을 뒷받침해주며 평균 2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효율을 보여줬는데, 15-16 시즌에 기록한 평균 53%의 슈팅 성공률은 가드 포지션의 전체 선수들 중에서 무려 2등이었으며, 게다가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올라 르브론과 재대결을 벌였을 때에는 단 한 번의 턴오버 없이 20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시즌에는 무려 평균 54%의 슈팅 성공률을 기록함으로써 가드 포지션의 전체 선수들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슈터가 되었고, 덩달아 또 한 번 더 성사된 르브론과의 결승전에서도 두 번째 우승까지 업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7-18 시즌 결승전에서마저도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르브론을 상대하였는데요. 이때 리빙스턴은 1차전과 2차전 모두 동일하게 100% 필드골로 10득점을 창출하였으며 3차전 또한 5번의 슈팅을 시도해서 4번이나 성공시키는 알짜배기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클리블랜드 벤치 자원들을 상대로 압승을 펼쳤던 그는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4차전까지 전부 승리하였고, 그 결과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해낸 명예로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33살에 접어드는 숀 리빙스턴. 이제는 슬슬 기량이 떨어질 시기가 되었지만 18-19 시즌 때 그의 슈팅 성공률은 51%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활약 뒤에는 언제나 고통이 수반되었는데, 매번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의 무릎은 소프트볼 크기만큼 부어올랐으며 이걸로 그는 자신의 선수 인생이 거의 다 끝났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11년이나 버텨준 자신의 무릎을 대견스러워했고, 과거 수많은 팀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이를 꿋꿋하게 버텨냈던 본인 스스로에게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당시 그는 무릎 보호대를 차면서까지 경기를 뛸 정도로 NBA에 대한 절실함이 가득했으며, 이처럼 고통을 인내하는 동시에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노력은 지금의 영광스러운 커리어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경을 헤쳐나가 꿈을 이루어낸 그의 인간 승리는 이와 똑같이 불운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희망으로 비춰졌는데요. 실제로 어느 한 학생은 발목에 암이 걸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지만, 리빙스턴을 만나 직접 조언을 듣고 나서는 깨달은 게 많아지고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으며, 이제는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까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그는 18-19 시즌을 끝으로 15년 동안의 오랜 커리어를 마감하였는데요. 비록 단 한 번도 주전 자리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평균 득점 또한 2자리를 넘겨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평범한 선수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해 절망의 시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우승의 자리까지 올라섰던 그의 무릎과 정신력은 NBA 역사에서 몇 안 되는 기적의 성공 스토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전세계 팬들은 그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비롯한 여러 구단들과 주변 선수들도 한마음을 담아 존경을 표하였으며, 그렇게 모두는 뛰어줘서 고맙다라는 마지막 감사 인사와 함께 리빙스턴의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해 주었습니다.